오늘은 드림퍼 스튜디오 서머리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쪽 업데이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그림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세일즈포스는 커스터머 360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360이라는 거는 고객의 360도죠. 그래서 세일즈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있는 인티그레이션, 뭐 플랫폼, 그다음에 러닝 같은 것들, 그리고 인플로이라든가 파트너, 커뮤니티까지 모든 거를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솔루션에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세일즈포스 커스터머 360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게 두 자리였는데 이제 세 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시큐리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제 SSOT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SSOT라고 그래서 데이터라든가 어떤 그 데이터의 보안 그리고 프라이버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왔어요. 하이퍼포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20년 12월에 드림퍼 스튜디오에서 마크 베니오프의 키노트에 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하이퍼포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퍼포스라는 거는 이제 세일즈포스가 아시겠지만 글로벌리 한 10몇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세일즈포스에서는 정확하게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부를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잖아요, 저희가. 근데 저희 내부에서, 세일즈포스 내부에서는 이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 뭐 AWS라든가 Azure, 그다음에 GCP 이런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정의를 내려서 내부적으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하이퍼포스 때문이에요. 하이퍼포스라는 거는 기존에 10몇 개 정도의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저희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에서 세일즈포스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클라우드, 즉 Azure라든가 AWS 혹은 GCP 등에도 저희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뭐 나라에 좀 제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니즈가 있고 필요하다면 그 나라에서 제공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AWS 같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희 세일즈포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켓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든 이 밑단이 요 보이시는 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존재하고 저희와 협업이 된다면 그곳에 마치 콘센트에 소켓을 꽂은 것처럼 꽂을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서비스도 각각은 사실 다 별도잖아요. 이 서비스들도 이렇게 플러그인식으로 꽂아서 서비스를 이네이블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이퍼포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세일즈포스 내부적으로는 그걸 팔콘이라고 그랬어요. 팔콘 프로젝트라고 불렀고요. 이 팔콘 프로젝트가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하이퍼포스로 정식 이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팔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왼쪽에 이제 팔콘이 있고 오른쪽에 팔콘이 있는데 왼쪽은 이제 매니지하는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보시면 밑에 IaaS 벤더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AWS가 되고 있는데요. AWS, 그다음 Azure 이런 곳에 저희 위에 있는 윗단에 이 팔콘 인스턴스를 포팅을 해서 그쪽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한 2017년부터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해서 윗단 이 인스턴스를 개발을 했고요. 이 개발된 내용을 이제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인도가 먼저 되고 있고요. 인도 쪽에서 저희 하이퍼포스를 포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나라들에서도 지금 포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게 하이퍼포스고요. 앞단에 이제 IaaS 부분은 외부의 내용을 사용하지만 IaaS는 어떻게 보시면 그냥 서버잖아요. 여기 서버기 때문에 그 서버는 타 IaaS 벤더의 내용을 사용하지만 그 윗단, 시큐리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는 세일즈포스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하이퍼포스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존에 있던
AWS 같은 IaaS를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저희 세일즈포스의 트러스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 인지하시겠지만 나라별로 데이터 시큐리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맞는 룰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일단 데이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가 한국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유지함으로써 이런 컴플라이언스도 많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이라고 있는 하위의 호환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으시던 모든 서비스를 그대로 포팅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개발하셨던 것도 오그라고 하죠. 오그도 여기에서 운영하실 수 있게 지원합니다. 약간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플랫폼 업데이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드림포스 2U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 드림포스 2U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테마로 잡았고요. 첫 번째는 이노베이션을 빠르게 하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에게 어떤 뭐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주자. 세 번째는 스케일러비리티를 올리자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노베이트 퍼스트인데 아마 이전에 TDX 내용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다 보셨던 내용이 있긴 한데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코드 빌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개발하실 때 VS 코드 많이 쓰실 거예요. 아니면 디벨로퍼 콘솔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참고로 디벨로퍼 콘솔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더 이상 그러니까 패치만 되는 거죠. 보완만 되고요. 거기에 더 이상의 기능은 들어가지 않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VS 코드에 매핑을 하고 있고요. 이 VS 코드는 PC에 설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아요. 같은 팀이라도 어떤 라이브러리를 까느냐, 그리고 어떤 PC 환경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디렉토리들도 다 달라지고 하는 것 때문에 코드 빌더라는 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건 TDX에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코드 빌더라는 거는 이전에 디벨로퍼 컨설처럼 VS 코드를 웹브라우저에 포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MS하고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하기 때문에 공통된 개발 환경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일즈포스 펑션 앤 컨테이너인데 이게 뭐냐면 보통 저희가 세일즈포스의 플랫폼은 크게 라이트닝 플랫폼하고 히로쿠라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고객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에이펙스로 만든 코드를 다른 데서 돌릴 수 없느냐 아니면은 자바로 되어 있는 거를 이 세일즈포스에서 돌릴 수 없느냐 이런 요청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런 언어들을 믹스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에이펙스가 히로코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코드를. 반대로 히로코 코드가 이쪽 에이펙스 쪽 그러니까 라이트닝 플랫폼에서도 운영될 수 있는 상호 교차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데브옵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ALM이라고 하는데 그 ALM을 할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인지셋을 쓰죠. 그게 뭐냐면은 샌드박스에서 데이터를 어떤 가공을 하고 어떤 뭐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 앱을 만들었는데 그 앱을 넘길 때는 보통 이제 체인지셋을 통해서 다음 단 프로덕션으로 넘기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형상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형상 관리가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있어서 현재 이제 ALM 버전 2에서는 그게 그 Git 같은 거를 통해서 약간 외부에 있는 소스를 이렇게 외부에 있는 어떤 그 유틸리티를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믹스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데브옵스 센터라는 걸 통해서 이 내부에서 세일즈포스 내부에서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개발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프로덕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역시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베타 중입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 히로코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인슈타인도 한국어 버전이 좀 많이 지원이 돼요. 이제는 특히 서비스 쪽 어차피 플랫폼에서 다 제공을 하는 건데 서비스 클라우드 쪽에 몇몇 기능들이 한글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점차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아직은 좀 리미티드 버전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요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번 확인해 보시면 몇몇 서비스가 한글이 지원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 오토메이츠인데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별도의 라이센스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플로우 같은 거를 써서 오토메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뒷단에 걸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RP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걸리는 라이브러리라든가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 플로우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전체적인 뷰를, 플로우를 다 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아직은 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밑에 보시는 두 번째 뮬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뮬을 머지한 지가 좀 시간이 됐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뮬 소프트를 활용해서 좀 더 오토메이션, 전체적인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서비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뭐 곧 준비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empower everyone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개발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쓰시는 뭐 운영자분도 있지만, 이전에는 이제 세일즈포스가 주로 타겟이 커스터머였죠. 커스터머였는데, 이제는 내부 인플로이도 같이 지원을 하는 거를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한 회사에 세일즈포스를 활용해서 세일즈만 활용한다면 굉장히 많은 아까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플랫폼이라는 게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는 인플로이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넓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FI22 올해에 좀 넓어지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커스터머 쪽에 관련돼서 좀 많이 좀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건 계속 지원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인플로이 쪽, 내부 사용자를 위한 어떤 그런 솔루션들도 많이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하루에 플랫폼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루에 10,000개 이상의 커스텀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그다음에 프리딕션을 하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은 경우 12빌리언 정도의 프리딕션이 일어나고 있다. 즉 세일즈포스의 플랫폼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용량에 대해서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됐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워크닷컴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워크닷컴 하면 뭐 저희도 워크닷컴을 씁니다만, 그냥 뭐 출퇴근,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출근을 할 때 코비드 관련된 뭐 내용에 대해서 뭐 컨펌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워크플레이스를 좀 뭐 리저브를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기존의 워크닷컴 1.0이고요. 현재 이제 워크닷컴 2.0으로 가면서 단순히 워크닷컴이 그런 뭐 워크플레이스 관계된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인플로이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는 다 워크닷컴 2.0으로 통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품 이름은 아니고 전체적인 인플로이를 위한 서비스는 워크닷컴으로 불리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뭐 인플로이 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웰빙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서베이라든가 이런 거랑 좀 유사한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저는 첫 번째는 인플로이 컨시어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일즈포스 내부에서는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시면 요게 이제 컨시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헬프데스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즉 직원이 내부에서 내가 이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단순히 뭐 처음부터 시작한다면은 뭐 배지를 발급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뭐 시스템에 액세스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랩탑을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랩탑이 고장이 났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모두 이 컨시어지를 통해서 헬프데스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인플로이 컨시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IT 서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이게 파일럿 단계인데 정확한 솔루션 명칭은 아직 정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IT 서포트는 대충 뭐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IT SM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서버 쪽은 아니고요. 일반 단말이라든가 어떤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MDM도 이렇게 보통 모바일 디바이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모바일 디바이스만이 아니라 PC,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치들,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IT 서포트라는 이름으로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FI22 Q2 정도에 나올 예정으로 지금 내부에서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워크닷컴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인플로이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외 고객을 많이 포커스를 맞췄지만 그 외에 더불어서 내부 고객, 내부의 인플로이를 위한 많은 서비스들이 이 워크닷컴 2.0이라는 이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몇 개는 이제 현재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컨시어지 헬프데스크겠죠. 헬프데스크하고 그 다음에 IT 서포트 쪽이 한국에서는 좀 가망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여건에 따라도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형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케일 위드 컨피던스인데요. 이거는 약간 이제 세큐리티 쪽 관련된 내용이에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드림포스2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이 세큐리티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상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재택을 하시잖아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PC라든가 아니면은 뭐 회사 PC를 가져가시기도 하지만 개인 PC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이 뭐 VPN을 쓰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이전에는 내부망을 통해서 보통 인터넷을 연결하시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와이파이, 그러니까 약간 사설 와이파이 같은 거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것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보안 관련된 아직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좀 많은 고려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셀즈포스가 이전에는 단순히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라고 이제 많이 인식을 하시지만 요즘에 이제 보시면 프로젝트 하시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점차 이 세일즈포스 프로젝트가 단순한 세일즈 클라우드, 단순한 서비스 클라우드만을 가지고 구축하는 경우보다는 점차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 클라우드도 쓰고, 세일즈 클라우드도 쓰고, 플랫폼도 쓰고, 그 다음에 마케팅 클라우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제품인 타블루도 연결을 하고, 또 히로쿠도 연결하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온프레미스와의 연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클라우드들 서비스들을 세일즈포스에 있는 서비스와 세일즈포스 외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렇게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라고 명칭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에서는 크로스 클라우드가 이제 많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다시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쉴드예요. 이건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일즈포스의 보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라이센스가 있는 건데요. 물론 이게 쉴드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세일즈포스의 모든 데이터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안전하게 잘 저장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쉴드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강화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가 있죠. 이거 DB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그 DB가 혹시라도,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규정상, 보안 규정상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쉴드에 있는 인크립션 기능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벤트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즉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로그아웃까지 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 작업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즉 로그인을 해서 어느 페이지를 눌렀어요. 그 페이지를 가서 어느 버튼을 눌렀고 그럼으로써 어떤 데이터를 보았다 라는 내용을 이벤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 감시를 하실 수가, 감시라기보다 좀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분이 A라는 분이 곧 퇴직 예정자예요. 퇴직 예정자인데 이분이 갑자기 많은 타 회사를 가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개인의 소장을 위해서라도 데이터들을 갑자기 익스포트를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특히 중요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리포트로 뽑아본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 이벤트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그것을 감지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그걸 블로킹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이렇게 포인트 체크된 분들이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에게 노티를 주고 그리고 노티를 주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작업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보안적인 관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저 익스피어런스예요. 그러니까 고객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우리 세일즈 세일즈 랩도 될 거고 서비스 에이전트 콜센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실 텐데 이런 분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페이지가 되게 느리다거나 어느 페이지는 내가 너무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든가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슈 제기하는 게 좀 어렵죠. 이 이벤트 모니터링을 활용하신다면 실제 고객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분의 그런 불만사항, 힘든 사항을 이 이벤트 모니터링에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느 페이지 특히 로딩이 오래 걸리는 페이지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작업을 하는데 버튼을 이거 이렇게 누르더라 라는 것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한 화면에서 서비스 콜센터 직원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느 버튼을 누르고 어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가더라 이런 걸 통해서 이 전체 익스피리언스를 우리가 보고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밀소프트의 이제 애니포인트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뒤에 보이시는 화면이 뭐냐면 이제 어댑터들인데 이 어댑터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암호화되고 시큐어하게 연결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데이터 360 데이터 매니저는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니까 커머스 클라우드라든가 마케팅 클라우드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 클라우드 여기에 보면은 여러 유저들이 등록이 됩니다. 현재는 이 유저들이 각각 관리가 돼요. 특히 커스터머 데이터 각각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매니저를 통하게 되면 전체 대표 유저 아이디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표 유저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그래서 그걸 중앙에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 매니저고요. 아이덴티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일즈포스 자체가 유저 아이디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고객들 특히 이제 이거는 내부 고객은 이미 세일즈포스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이미 유저 아이디가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외부 고객들이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 같은 것들 파트너라든가 아니면 커스터머 분들에게도 아이디를 발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발급할 때도 세일즈포스에서 익스터널 아이덴티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도 다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실제 커스터머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에서도 역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건 이제 데이터 마스크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샌드박스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이 끝나고 개발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개발이 끝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거를 개발하게 된다면 보통 풀 샌드박스라든가 파셜 샌드박스로 내려서 어떤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객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뭐 잘 해오고 계시고 한데 이제 혹시라도 보안 규정상 이런 보안 규정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어찌됐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이게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근데 좀 더 뭐 QA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보통은 이제 카피를 뜨죠. 그래서 샌드박스, 뭐 풀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데이터를 내려서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실 데이터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 프로덕션에 있는 걸 내리니까 실 데이터가 내려오겠죠. 이런 실 데이터가 내려오면 아무래도 보안 규정상 개발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샌드박스잖아요. 이 샌드박스에 실 데이터가 들어간 걸 막기 위해서 데이터를 마스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킹을 한다는 건 첫 번째는 정말 어떤 특정 부분을 다 지울 수 있게,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가운데 뭐 세 자리, 네 자리를 다 지워버리게 뭐 이렇게 아스테리크 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전화번호는 똑같아 보이는데 뭐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똑같은데 데이터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지워버린다거나,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워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마스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치환을 해서 보안 규정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미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개발 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운영하시면서 또 개발하고 하시는 샌드박스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마스크가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스터머 360 프라이버시 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정보 관리해주는 툴인데요. 이전에는 세일즈포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계속 가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디지털 뭐 삭제?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디지털 잊혀짐 권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의 수명이 좀 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이 프라이버시 센터에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몇 년, 그래서 5년 있으면 이 데이터를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카이브로 내려서 다른 서비스로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데이터의 안전을, 일단 보안 쪽인데 보안 규칙을 준수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카이브를 하게 되면, 이게 아시겠지만 세일즈포스 기본적인 플랫폼 라이센스는 유저 베이스이고요. 그 유저 베이스당 스토리지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즉 1인당 뭐 어떤 라이센스는 뭐 10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고, 또 하나는 파일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도 몇만 건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몇 메가 아니면 몇 기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뭐 1인당 한 유저에 10메가라면 만일 100유저라면 1기가가 되겠죠. 그래서 1기가가 될 텐데, 그 1기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오버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딘가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10년 된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사실 쓰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계속 들고 있어 봐야 우리가 이걸 리포트로 뽑아볼 일도 없을 것 같고, 다만 언젠가 한 번씩은 볼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데이터 아카이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아카이빙이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ERP 같은 것도 다 이런 데이터 아카이빙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에서도 이 프라이버시 센터에 첫 번째 들어오는 게 이 데이터 아카이빙이에요. 특히 수명과 관련된.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삭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익명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자동화하실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직접 다 관리를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책 팔러스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팔러스가 있죠. 그래서 이 팔러스를 설정함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뭐 접속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내용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요거에 관련돼서도 역시 약간의 애널리틱스? 예, 여기 써져 있네요. 애널리틱스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 그 관리 규정에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카이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뭐 물론 이제 데이터가 이 데이터 스토리지를 오버하지 않더라도 너무 오래된 데이터는 좀 아카이빙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뭐 그런 니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니즈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 그 데이터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떨궈도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아카이빙 방법인데 이거는 실제 아키텍처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그냥 공유가 되는 그림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이 세일즈포스잖아요. 그래서 아카이빙을 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히로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아직은 변수가 있어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까 팔러시가 정해져 있고 그 정책에 따라서 외부 뭐 포스트그레 쪽으로 이렇게 떨구게 되어 있는 형태의 청사진 블루프린트입니다. 이게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아카이브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익스터널 오브젝트를 통해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블루프린트입니다. 정확한 아키텍처는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형태다라고 아마 블루프린트를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용량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쪽 아카이브 되는 용량이 굉장히 컸던 걸로 테라급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테라급의 데이터를 아카이빙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큐리티 센터인데 요거는 특히 멀티 오그를 쓰시는 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우리 고객은 오그 하나만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회사는 뭐 본사 오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오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럽 오그도 있다. 근데 이런 오그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시큐리티 쪽으로 그 관리를 할 때 통합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멀티 오그에 거쳐서 모든 내가 관리하는 오그들의 시큐리티를 통합으로 같이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지금 위에 보시면은 윈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에 이제 GA가 된 내용이라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데모를 보고 있고 또 새로운 데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